안녕하세요. 마감을 했습니다. 소리를 한 6dB 정도 올렸거든요. 원래는 이제 0인데 오늘은 6 정도 올리고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 수신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좀 테스트를 해봤지만 저는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촬영해보고 뭐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하겠습니다. 6도요. 엄청 올린 거거든요. 원래 저는 3 정도만 올려서 했는데 0에서 9까지 되거든요. 60% 정도 올렸는데 그게 아무튼 작업이 어찌 될지 모르겠고 일단 오늘도 그래서 좀 음질 테스트 하는 그런 느낌으로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단을 할 건데요. 재단을 하기 전에 제가 어저께 학원 갔다가 정말로 또 꿀팁을 지금 참 보면 학원을 유혹할 게 아니고 학원에서 진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학원이 일단 그래도 소잉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공간이니까 하나하나씩 다들 깨알 꿀팁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 주황색 가방 들고 학원을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러니까 원단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학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 원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입 원단으로 2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 나가시는 걸 선생님도 아시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900원에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공유를 하고 하니까 원단 보관법을 이렇게 공개를 한다면서 이게 지퍼백을 활용한다. 좀 기발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도 그날 그날 어제 그거 듣고 나서 바로 그냥 노브랜드 근처에 이마트 가가지고 이제 2팩을 샀습니다. 이게 제일 큰 사이즈 있죠. 35 곱하기 30이면은 원단을 이렇게 딱 접으면은 대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그 먼지가 안 날리고요. 저희 같이 그러니까 뭐 원단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그냥 착착착착착만 놔도 어떻습니까?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투명하니까 이제 원단도 이제 보이고 먼지도 안 나고 그다음에 원단 흐트러질 염려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머니 원단이면 어머니 원단만 더 모아놔서 보관도 할 수 있고 엄청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특대 사이즈가 노브랜드에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 가격에. 그러니까 한 40장에 4,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한 장에 100원 정도의 금액이었던 것 같고 35장에 4,000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제 그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이마트 배송을 시키자고 하니까 이마트가 사실 그렇게 싼 거는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근처에 가는 김에 사야겠다 싶어서 사직동 어제 갔다가 요거 그냥 지퍼백 사가지고 어제 새벽 1시까지 포장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학원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게 원래 리버티 원단 할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할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할인을 아예 안 했었죠. 이거는 이제 모다 거고요. 모다 거. 원래 리버티는 할인을 안 하는 브랜드인데 어제 이제 최초로 이제 할인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보이자마자 그쵸? 저 가게에 놔두면 바로 나갈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좀 공수를 해왔고 그다음에 또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이제 수업 재료 같은 것도 이렇게 지퍼백에 정리하면 되니까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이대로 딱 들고 가면 되니까 까먹을 필요도 없고 뒤에는 이거 다 주문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뒤로 이제 빼놓은 거고 그때 그 원단 30만 원 것도 제가 2마씩 해서 이게 다 재단 다 해놨거든요. 그래갖고 작업할 때마다 이렇게 딱 한 개씩 들고 가가지고 딱 재단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재단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그거 쨍한 비비드 컬러감의 그 뭐죠? 타슬람 원단 있죠. 걔부터 이제 재단을 하고요. 걔의 안감으로 들어갈 이 친구들부터 이제 재단을 하고 나머지는 작업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다른 작업을 하려고 해도 가게가 이제는 5월입니다. 5월이니까 좀 성수기 느낌이 슬 나려고 해요. 예.
진짜 이제 매출이 갑자기 1.5배가 되어버렸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지금 돈을 벌여야 됩니다. 미싱을 오늘도 거짓말 한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싱기 청소 정도만 좀 하고요. 큰 작업은 뭐 못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상황은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렇고 이거 그냥 아무 때나 접었거든요. 막 이렇게 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접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시간 단계장 이게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냥 한 개당 나오는 숫자가 지금 중요하지 1, 200원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재단만 그냥 열심히 해주면 됩니다. 이거 그리고 사이즈는 다 이제 92cm로 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바싹 당겨가지고 자르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이 다 사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바싹 당겨야 된다는 게 이제 문제고, 그러니까 이게 두마짜리잖아요. 두마다 보니까는 더 바싹 당겨서 잘라야 되거든요. 가운데 이제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단 재단부터 같이 해봅시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지금 30 곱하기 30으로 이거 본을 대고 그냥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오늘도 시간이 안 나가지고 드디어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표가 좀 있죠. 플리마켓도 한번 나가봐야 되고 노점은요, 이게 안 그래도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벌려면 벌 수 있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고 싶냐, 이제 명함도 팔 거거든요. 명함도 파가지고 명함을 제가 장사한지 지금 5년 동안 명함을 안 했잖아요. 아직 제 수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혹시라도 연락처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손으로 써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파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장사를 하고 특히 좀 이제 뭐 광안리 이런 데 플리마켓 한다 치면은 구입하시면 이렇게 카페 하시면 이제 놀러 오실 수도 있겠죠. 어쩌다 보면 그게 또 광고가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명함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이제 한 번씩은 또 계시기 때문에 만들기는 해야 됐습니다. 이제 장사한 지 이제 6년차가 이제 접어드니까 이제는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야겠죠. 더 이상은 미뤄둬서는 안 됩니다. 이거 바짝 안 잘라도 이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워싱이라 그런지 이것도 뭐 재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데님 이런 거는 정말로 안 잘리잖아요. 데님은 그래서 안 할 거거든요. 데님이 두꺼워 갖고 저는 처음에 좋았었거든요. 근데 데님은 재단할 때 팔이 부러질 것 같아요. 이런 말하면 좀 웃긴데 비유를 하자면 좀 그래요. 데님이 소재가 이제 만지면 워싱된 게 좀 부들부들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먼지도 많이 날리고 우리가 먼지 날린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너무 두꺼우면은 특히 여성분들 팔이 아작나시겠죠. 표현이 좀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하면은 타슬란 저런 건 어때요? 완전 종이 수준이니까 잘 잘리는데 나일론이니까 잘 잘리죠. 근데 데님은 그건 진짜 아닙니다. 저는 또 린넨도 이제 두꺼우면 다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쓴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4수짜리 린넨 이런 거 감히 도전했다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겹쳐서 못 자릅니다. 너무 두꺼워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할 만한 작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만드실 땐 두툼해가지고 또 괜찮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두께감 좋아하시면. 근데 사람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하여도 마지노선은 10수 정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했거든요. 두마가 이렇게 벌써 잘렸고요. 그래서 계속 요거 만들어 봅시다. 요거는 아마
큰 가방을 만들든지 작은 가방 만들든지 그렇게 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카드 지갑용으로 쓸 것 같아요.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또 작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힘들다. 이게 재단만 하면은 이게 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숨을 참아야 되거든요. 무산소 운동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숨이 차는데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뭐 장비를 좀 가지고 올게요. 보니까 가지고 올 거 다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앉았습니다. 이거 오늘 다리가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픈 게 아니고 계속 서 있어서 뭐 아프다기보다는 드디어 좀 다리가 쉰다는 느낌. 이제 켜고요. 안 본 사이 이게 생겼습니다. 하원 가니까 6,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플라스틱으로 됐는데 요 친구인데 좀 학원에서 하니까 좀 덜덜거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무게축만 조금 무게축 부분 좀 뭔가 이렇게 조금 무겁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지금 무게 배분 좀 해놨잖아요 가운데. 그러니까 덜 흔들리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실패도 안 움직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대충 뭐 깔끔하죠. 이 정도면은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알파카가 드디어 이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사실 요거 저희 어머니 혼수택 가지고 오신 가위인데 가위가요 이게 실에 걸리다 보니까 이게 닳았거든요. 이게 닳았어요 여기가. 그래갖고 이제 요 가위도 나는 소중하고 이 가위 잘 잘리거든요. 지금도 잘 써요. 잘 쓰고 이게 사실 이 가위가 지금 편합니다. 가볍고. 그래서 저 가위로 뭐 재단도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 가위 살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저런 가위만 한 개 살려도 2만 원 정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2, 3만 원 정도 버는 거기 때문에 가위 안 사도 되죠. 그래서 아이고 조금 뭐 저 가위도 살릴 겸에 뭐 거치대를 한 개 샀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소두가 길었죠. 오늘도 그냥 잡담 영상입니다. 오늘부터는 당분간은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품목을 좀 많이 챙겨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봤자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뭐 3개, 4개밖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일단 끈받기부터 할게요. 다들 아시죠? 반에 반을 접고 조금 파스텔 톤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비비드한 색깔이죠. 좀 쨍한 색깔들. 저는 쨍한 색깔도 좋고 그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좀 파스텔 톤 나는 느낌의 컬러가 없더라고요. 이 타슬란 원단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찾아보긴 더 찾아볼 건데 금액이 좀 안 맞다 싶으면 저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냉정한 소리죠. 그래갖고 타협을 봐야 될 때는 타협을 볼 겁니다. 너무 빠르다 그쵸? 일단 찾아는 보고요. 찾아는 보고 아무튼 우리가 가방 컬러가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큰 가방일수록 역시 좀 덜 튀는 색깔, 검정색, 어두운 색깔 위주로 잘 나가고 아니면 이제 아이보리나 흰색 계열. 그쵸? 그 다음에 그냥 뭐 작은 소품은 좀 화려해도 잘 나가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소품을 만들면 되겠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저희 동네 특성상 그 어르신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큰 가방도 화려해도 방금처럼 그런 이제 리버티 원단으로 하면 완전 기깔 날 겁니다. 완전
근데 그분들이 그 가격을 내고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리버티 원단은 25,000원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가방은 그래도 2만원에 제가 드린다 해도 그래도 이제 35 사이즈로 큰 가방을 만들면 제가 심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심지만 해도 또한 심지 작업이 한 4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8,000원은 붙일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료비를 한 1,500원 정도 잡고 수공을 그 정도 붙이기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원단 자체가 비싸면은 원단값만 더 붙여서 판매하는 거. 그러니까 큰 가방이 이제 2만원으로 하고 35 사이즈 있습니다. 35 사이즈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12,000원짜리 가방은 아예 주머니 없이 저렴하게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비쌀 수가 있거든요. 대중한테. 그래서 팔아봐야 합니다. 팔아봐야 많이 팔아봐야겠죠. 그쵸? 저희 동네에서만 있을 게 아니고 많이 팔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만원은 조금 비싼 느낌이 있어서 여성분들이 구입하는 그 복조리 가방 있죠. 큰 거. 저희 동네에서는 조금 비싸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뭔가를 끼워드려도 비싸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막 잘 나간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나간다. 근데 이제 이 동네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 죗값을 못 받고 파는 걸 수 있거든요. 그쵸? 저도 내린다고 해서 엄청 많이 내렸는데 그래서 저도 아무튼 견문을 넓힐 겸 노점보다는 그냥 정식적으로 돈을 주고 그날 하루 입점을 할 수 있는 플리마켓 쪽으로. 플리마켓으로 가면 또 이제 장점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노점을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저 짧은 곳이지만 그 많은 짐을 들고요. 저는 뭐 어디까지 해봤냐. 그러니까 김밥 같은 거 팔 때 커피 같은 거를 서비스로 줬습니다. 제가 이게 내려온 커피 같은 거를 그러면 이제 겨울에 장사한다 치면은 어때요? 겨울에 장사한다 치면은 그 무거운 물통을 제가 손으로 다 들고요. 그 저희 동네에서 한다 해도 뭐 버스 정류장까지 뭐 산 타고 걸어가면 그래도 한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거를 이제 배낭을 메고 그 이제 물을 가지고 그다음에 식품도 다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구겨지면 안 되겠죠, 포장지가. 예, 그런 거 이제 신경 쓰면서 가야 되는데 테이블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테이블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그냥 요렇게 작은 건데 무게가 큰 거면 상관이 없는데 테이블이 이렇게 양손으로 들어야 될 정도로 크잖아요, 보통. 그 아무리 접이식이라 해도 그것도 들면서 그 박스 같은 것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짐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스에서 테이블을 제공해 주는 것도 사실은 크거든요. 저는 테이블을 직접 아무래도 날라봤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제가 또 이제 세금 계산서 이런 거 다 발행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세금 계산서까지는 이제 해야 되는 의무까지 나왔습니다. 매출 때문에 8천이 넘었기 때문에 제가 연매출이 이제 그거는 그거고요. 실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요거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올리죠.
미싱하면서 3단으로 이렇게 박는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신나게 밟아줘야죠. 뭐 대충 다 했습니다. 이거 조시 안 맞는 거는 여기에 이제 위에 보이시나요? 여기 딱 한 개 걸어버리니까 요거도 이제 뭔가 여기서 한번 장치가 딱 한번 힘 받고 나서 딱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살짝 힘 받게 했더만 이 땀이 보이시나요? 잘 나오더라고요. 나름 이렇게 머리 써봤는데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실패거리에서 바로 오니까 안 됐는데 한번 이렇게 장애물을 주니까 잘 걸리는 모습. 아무튼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장사를 오래 할 거고 제가 명함까지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장사 지속점을 생각을 해가지고 한두 푼 아끼려다가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죠? 말투가 좀 그런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산다 해도 잘이 아니고 이제 평상시에 참 잘 지냈다 하더라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실이 얼마 없으니까 좀 불안하긴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겉감을 조금 작업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겉감을요. 겉감을 좀 그러니까 안쪽에 스티치 놓는 거는 좀 티가 안 나니까. 이노루바를 참 적응 안 되긴 하거든요. 적응하면 되겠죠 또.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그래갖고 아무튼 저의 불법 노점보다는 아무튼 허가를 받고 장사할 수 있는 곳 위주로 다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도 오래 하고 명함을 당당하게도 드릴 수가 있고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좀 거짓말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갖고 제가 착해서 뭐 그런 것도 뭐 그것보다는 사실은 좀 양심에 계속 찔리면은 나중에 후환이 두렵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결국은 저를 위해서죠. 그러니까 완전 착해서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나중에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스레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노점을 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막 하루에 양말 장사하는데 10만 원, 뭐 2시간 장사하고 20만 원 벌었다, 뭐 그런 거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분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다 불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해가지고 단속반 오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바로 튀어버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장사하시던데. 근데 그렇게는 하기 싫어요. 그렇게는 하기 싫고. 저는 그런 거 보면 돈에 쫓기는 것 같아요. 돈에 쫓기는 사람. 그렇게는 하기 싫고, 전 즐겁게 장사하고 싶거든요. 즐거운데, 딱 그냥 플리마켓 가가지고 한 10만 원만 벌어도 많이 벌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부스비 포함해갖고 하면은, 물론 부스값은 뺀 겁니다. 그럼 제가 6,000원 파우치면 파우치 한 20개는 팔아야 됩니다. 지금 20개 만드는 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20개 만드는 시간이 1시간에 뭐 6개 만든다 치면은 3시간 걸리죠. 그렇죠. 그냥 그래도 뭐 시급보다는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앉아서 대기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뭐 작업하실 게 있으면 이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그건 또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일찍 빨리 팔고 나와서 이제 개인 시간 가지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쵸. 그냥 앉아있는 그 시간도 우리가 일입니다. 아니면은 그 뭐 파우치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어렵죠. 그래갖고 장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쉬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남는 구간 설정하고 그런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또 왜 안 잘리냐. 뭐 금액을 1,000원만 더 올려도 그게 안전마진 구간이 확 올라가니까 또 틀린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만,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변 시세에 좀 맞춰 팔아야지. 또 너무 싸게 팔면은 옆에 플리마케터 분한테 엄청난 또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니 뭔데 왜 그래 싸게 파노 이래 보면은 할 말이 없죠. 상인들끼리 또 눈치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괜히 터스가 있겠습니까? 먼저 들어오신 분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수싸움이다. 그렇죠?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저희가 눈치 싸움은 평생 해야 됩니다. 아무튼 저는 그게 싫지는 않고요. 그냥 뭐 저도 뭐 남길 수 있으면 좋죠. 당연히 남기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불법으로는 이거 도저히 생각해도 못 하겠다가 이제 결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머님께도 말씀드렸었죠. 그냥 불법으로 안 하고 그냥 부스 그런데 그냥 돈 내고 참가해갖고 판매하고 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저랑 거진 가치관이 뭐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 불법보다는 니 오래 할 거면 그게 맞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는 하시고, 그러니까 옛날이었으면은 저도 뭐 옛날에는 막 길에서 막 이것저것 팔았잖아요. 그렇게 했을 건데 이제 시대가 이제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세금을 잘 내줘야 됩니다. 저희가 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리마켓을 주최하는 이유가, 플리마켓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오래 이렇게 좀 있어줘야,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나, 주최자 입장 측에서는 좀 그 모양새가 날 거 아닙니까? 주최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막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뭐 축제를 열었어요. 그래서 플리마켓 부스들을 초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2시간 만에 다 팔고 간 겁니다. 뭐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축제가 한창 중인데 그런 금매대가 뻥 비었다. 그쵸? 그거를 신경 쓰실지 안 쓰실지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직원분이나 알바분들이시면 사실 별로 신경은 안 쓰실 것 같고, 높은 관계자분이시면은 좀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런 거는 또 당사자랑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빨리 팔고 이제 갈 수도 있긴 한데, 반대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부스비를 받았기 때문에 가도 뭐 신경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안 쓰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는데 우리가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부스 일찍 철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부스 몇 시까지 써라 이용 시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그것까지는 신경이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난 거는 어떤 걱정은 했었지만 빨리 하고 철상을 하는 게 좋다. 이제 제 결론은 그거고요. 그래야 타지에 가서 장사해도 한두 시간 만에 다 팔고, 아까 그 양말 장수 하는 것처럼요. 양말 장수 한두 시간 만에 하고 철상한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그 타 지역에 갔는데 이제 용돈벌이도 하고, 그거 뭐지? 그거 용돈벌이도 하고 관광도 하겠죠. 나중에 이제 전 나중에 와이프 될 사람이랑 뭐 와이프 될 사람이 그런 거 뭐 좋아한다. 그러니까 타지 가갖고 막 그냥 1박 정도 뭐 당일치기로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한다 치면은 저랑 같이 하면 되거든요.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도 벌고, 그러니까 여행도 하고 이러면 일석이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획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거 팔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기쁨도 주고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군대의 황금마차 같은 느낌. 아무튼 이제 그렇고, 또 플리마켓을 하려고 하니까
또 뭡니까? 그러니까 좀 이쁘게 꾸며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품으로 이쁘게 꾸미는 거는 맞고요. 그럼 이목을 끌 수 있는 아이템들이 보니까 그냥 저는 복조리로 끌면 될 것 같아요. 복조리로 그대로 그냥 잘하는 걸로 그냥 하고요. 복조리를 저처럼 빨리 만드신 분들 뭐 저처럼 연습하면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조리를 일단 좀 가볍게 밀고요.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플리마켓도 하면서 전기 코드가 있어가지고 미싱 작업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제가 하루 종일 있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작업할 거 쭉 들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작업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갖고 막 한 시간, 한두 시간 있을 거 3, 4시간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럼 가격을 조금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중공업 샀으면 이제 그런 걸 못 하겠죠. 이제 가정용 미싱을 샀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됩니다. 이거 되도록밖에 안 해도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끝에는 조금 잘라주고 작업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플리마켓 가기까지는 그냥 제가 이제 물건이 많아야 되거든요. 금액을 그냥 이제 적당히 너무 비싸게 안 하고 저희 동네에서 파는 가격으로 해가지고 사은품도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냥 할 거기 때문에 물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당분간 계속 좀 비슷한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제가 뭐 댓글로 곱창도 한번 하신 게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것도 문의가 왔었는데 일단 곱창 재료를 또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고무줄은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시간을 좀 보고 그거는 좀 천천히 결정을 하겠습니다. 당장 하는 것보다는 저도 이제 마음이 딱 땡기면 그때 딱 바로 시작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또 곱창 할 거면 또 원단도 잘 골라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 잘라주고 잘 나옵니까?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는 가맹점 문의가 왔었어요. 갑자기 이제 5월 돼갖고 뭔가 문의가 많습니다. 그렇죠? 방송 문의도 왔고 방송 출연 문의는 재차 왔었는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저는 막 그렇게 알려지는 것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장사하는 게 제일 좋고 여기 좀 기복 없이 안전하게 그냥 막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장사하는 게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역시 제 스타일이고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일을 배울 때는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일을 배울 때는 그러니까 제가 토스트 처음 배울 때만 해도 빨리 배우고 저는 독립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더 먹기 전에 빨리 창업을 해야지. 그러면 기술을 빨리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한 번이라도 더 해봐야 되거든요. 남들보다. 그러니까 공부를 1시간 할 거 남들 잘 시간에 남들 쉬는 시간에 빵이라도 한 번 더 구워봐야 되는. 저는요. 그러니까 계란 그거 뭐지 토스트 파트에 한 달밖에 안 있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음료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없었다 보니까 제가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카페 뭐 업무 경험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라떼 아트 같은 거 잠시만 안감을 안 들고 왔다.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라떼 아트 같은 거 일일이 다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해도 시키고 연습을 안 하면 절대 그 하트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할 수도 있는데 핸들링 하는 거는 연습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의지가 없는 한 이거를 가르치기란 불가능입니다. 저도 해봤지만 본인이 의지가 없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고 이게 왜 낙차가 발생해서 하트가 안 생기고 다시 왜 거품이 밑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공부 다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느끼시죠? 저도 이제 가맹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게 이야기해봤지만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래봬도 카페가 고급 인력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토스트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마가린 칠하고 탁 그러니까 이거 반복이기 때문에 카페는 근데 이제 빨리빨리 탁탁 해야 되니까 숫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 친구가 그러니까 전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음료 갑자기 30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다 해야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해봐야 압니다. 그렇죠? 단지 음료라서 막 편하고 편해 보입니다. 그렇죠? 편해 보이는데 사실 저는요. 그러니까 한식 이런 거에 비해서는 편한 거는 맞아요. 편한 건 맞는데 대신에 머리 계산이 좀 빨라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빵 구우면서 서빙까지 다 하고 주문까지 다 받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산 다 해야 되지만 그냥 거기는 토스트 공장이기 때문에 배분이 돼 있잖아요. 빵 굽는 파트, 계란 굽는 파트, 소스 뿌리는 파트, 빵 접는 파트, 손님한테 그 마이크로 이제 호명하면서 드리는 파트. 그러니까 분업이 돼 있기 때문에 빵만 구우면 됩니다. 다른 계산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빵에 대해서만. 네, 계란 친구는 계란 온도만 계속 봐주면서 계속 잘 붙이기만 하고, 소스 뿌리는 친구는 앞에서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손님분들이 동영상 찍잖아요. 소스를 진짜 로봇처럼 뿌려야 되거든요. 완벽한 예술적인 퍼포먼스, 손에 스냅이 그거를 한 2, 3일 정도 연습을 시킵니다. 저희는. 그래 해도 감 잡기가 어려워갖고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서 욕 먹어가면서 보통 배웁니다. 거기가 이제 그래서 버티기가 조금 힘들어요, 보통. 일단은요, 이 회사 이야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매사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라떼아트는 그러면 일단 우유가 계속 버려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샷도 이제 잘못 나가면 그림 바로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한 번 시도하는 리스크가 더 크죠.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 연습해온 친구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서 조금이라도 예습을 해온 친구가 있으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좀 바리스타 전문인 친구들이 오는 게 아니고 다들 그냥 요리 전공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요리 전공이니까 불은 귀신같이 다룰 거 아니에요. 그쵸? 재료 칼질하고 이런 거는 재료 손질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칼질하는 거랑. 근데 그러니까 스팀 치고 이런 건 또 새로운 분야니까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력서 받아보면 라떼 아트까지 할 수 있는 직원은 저도 한 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바리스타 학과인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처음 보는 스팀 기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하트를 띄워서 오더라고요. 그 친구 종교 친구 있습니다. 종교 친구 빼고는 그냥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트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아트를 하면 진짜 상위 10% 아닙니다. 아트만 할 줄 알아도 사장님들이 이제 그냥 맡기고 가게 나가실 거예요. 보통 그냥 프랜차이즈 사장님들도 못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냥 이제 운영으로 돌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옛날에 뭐 로반 스윗 이런데 아이스크림 집 같은데
사업 구조 궁금해가지고 토스트집 하면서도 그때는 이제 제 이름은 사업자 없을 때 있잖아요.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사장님들도 하트를 못 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거 뭐 갑자기 시비를 거는 겁니까? 뭐 너가 문토스트에서 뭐 하루 500잔씩 음료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력서에 그렇게 적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 이제 저는 이제 그거 했는데 그런 걸로 좀 그분들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자랑하는 글을 쓰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결국은 바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좀 안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너무 삐뚤어지게 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도 뭐 굳이 배울 거는 그때 다 배웠기 때문에 불합리한 거는 굳이 뭐 할 필요가 없죠. 그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제 입장에서. 거기서 배운 거는 뭐 그런 거 홈플러스 안에 있으면 월세를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수익금에서 일정을 지불하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가게가 뭐 고정비가 그렇게 안 크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월세가 빠지니까 그냥 그렇게도 장사할 수 있겠구나 이제 싶었고, 근데 홈플러스가요 그거잖아요. 노래가 그게 너무 싫은 겁니다. 이게 광고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인데, 이게 친구들이랑 옛날에 그 추석에,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상하차 같은 거 알바 올라오잖아요. 선물 세트 같은 거. 남자들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봤자 한 7kg, 8kg밖에 안 되고, 뭐 쌀포대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해봤자 세제, 샴푸 이런 거잖아요. 그거 그냥 잘만 들면 괜찮거든요. 무리만 안 하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무리하다가 무릎 한번 삐끗한 적이 있는데, 그 물건을 들 줄 알고 헬스 같은 걸로 좀 뭐라 해야 되나 과학적인 이론을 접했다. 그러면 진짜 완전 꿀이거든요. 운동도 하면서. 근데 이게 일이 없을 때는 계속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직장 가면 대기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맞죠? 대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팔레트 위에 누워가지고 막 여러 명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뭔 이야기하다 이게 나왔지.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뭐 그러면 홈플러스 이야기하다 나왔다. 그러니까 계속 있어 보세요. 그 홈플러스 광고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그 행성어묵 그 송을요. 뭐 있어요. 바다에서 자란 신선한 맛 이러면서 뭐 대림 산어묵 이런 게 노래가 있어요. 봐요. 까먹질 않죠. 이제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미치겠는 겁니다. 와, 이거 나가야겠다. 이거는 잘 때도 그 대림산 어묵 노래가 이 광고회사의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안 쓰시겠지만 저는 조용한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어제 이마트 갔는데도 그 행성어묵 광고 송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거 거진 10년째 나오겠죠, 그게 광고 송이. 와, 대단합니다, 행성어묵도. 행성어묵 맞나? 대림선 어묵인 것 같아요. 대림선 어묵. 그 메이크도 잘 모릅니다. 아무튼 대림선이 맞겠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갖고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두 번 다시는 홈플러스 알바를 지원 안 합니다. 단기 알바라도. 근무 환경을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다. 잠시만요. 자, 그럼 모든 화제를 끊고 이제 플리마켓까지 하다가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거기로 갔는데, 저도 왜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문토스트 이야기가 왜 나왔지? 그 스팀 치는 거 그런 거 이야기했고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당분은 약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입간판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입간판 이렇게 이제 A형 간판이 있죠. A형 간판 생각을 해봤는데, 이쁜 거를 당연히 해야겠죠. 여러분들 제 성격 아시죠? 저는 무조건 예쁜 거에 죽고 사는 남자입니다. 감성이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소품 만드는데 행복감을 느끼면서 장사하겠죠. 그래가지고 간판도 좀 이쁜 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그게 파스텔 톤을 좀 못 입히잖아요. 그렇죠? 비비드한 컬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판이라도 그런 느낌을 좀 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친구가 사장님 아무튼 파스텔 톤 원단이 사실 저는 좋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좀 반영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또 같이 만들고 싶어요. 저는 사실 그 친구 말 듣고 굉장히 이제 나이는 저보다 13살이 어린 친구지만 그 친구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친구 말을 참 그냥 뭐라 해야 되노,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그냥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직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냥 친구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무튼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 그거 동감이었거든요. 그냥 파스텔 컬러 하면 핑크, 뭐 하늘색, 뭐 민트색, 뭐 라벤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색이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 저도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그 말을 이제 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의견이 합치가 된 거니까 조금 밀어붙여 봐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간판도 같이 봤습니다. 간판도 살짝은 봤는데 저희가 이 다행히도 보니까 이 선호하는 디자인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조금 그런 거 감성 쪽으로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까만색 이런 게 아니고요. 좀 그러니까 뭐 너무 흰색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거 좀 이 노루발로 못 하겠어요. 이게 못 잡아주네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되고 이 친구가 와야 됩니다. 제가 고집 부려봤는데 안 될 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다시 박을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다시 그래갖고 간판이라도 조금 그런 느낌을 주고자 했거든요. 그래갖고 민트색으로 제가 한번 잡아봤고요. 민트색이고 글씨를 조금 오렌지색보다는 금색 쪽으로 있죠. 그냥 카퍼색, 좀 구리색 같은 느낌 있죠.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 가방이랑 배색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이 가방에서 좀 채도나 이런 거 좀 조정하면은 그 색깔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이 이게 거진 좀 황토색, 금색, 구리색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이보리색. 그러니까 글자를 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흰색 폰트를 조금씩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는 금색으로 강조를 하든지 뭐 골드색 아니면 황동색 같은 느낌으로 강조를, 베이지도 괜찮아요. 근데 좀 각인 같은 걸로 금색으로 딱 하면은 딱 포인트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을 아무튼 요 가방 느낌의 흰색 글씨 조금 넣고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밝는 거는 요거보다 훨씬 밝겠죠. 밝은 민트 같은 느낌. 그래갖고 탁상형으로 만들 겁니다. 그냥 탁상형. 그러니까 싣고 다니려고 하니까 그게 무게가 사실 엄청납니다. 여자들이 들기에는 너무 그게 좀 무겁거든요. 제가 이제 이미 그런 사이즈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가게에도 이제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손잡이는 필수입니다. 손잡이가 없으면은 진짜 여성분들 들기 너무 힘들 거예요.
손잡이 있는 게 좋습니다. 손잡이가 또 이제 포인트처럼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또 그런 또 뭐라 해야 되지? 갈색으로 또 포인트 이렇게 주면은 이쁠 것 같은 거예요. 저 실제로 이제 봤는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샘플도 봤는데. 그래서 아무튼 모양은 오늘 정했고, 샘플은 그거 이따가 나중에 다 되면은 뭐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정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의견도 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나름 그 중에서 이제 딴 것보다는 이제 그게 제일 좋아 보였거든요. 좀 밝은 느낌 나고. 라벤더도 괜찮은데요. 라벤더도 좋은데, 좀 그래도 좀 밝은 느낌을 저는 좀 주고 싶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명암도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디자인을 한번 하니까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죠? 색깔 배색이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뭔가 좀 하나에 국한돼서 하면은 참 가게가 좀 단조로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냥 색깔을 많이 쓰는 집으로 제가 아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보면 좀 이제 정리가 안 돼서 난잡할 수 있는데, 일단은 당장은 이제 그것도 괜찮아 보여서 그냥 그렇게 작업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토스트는 그렇게 주황색으로 하고, 그리고 뭐 공방 쪽은 좀 그런 쪽으로 컬러감을 줘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확답은 아니고 그냥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소형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A형 간판 해가지고 뭐 그냥, 그러니까 핸드메이드란 말도 빼고 그냥 한글로 웬만하면 순 한글로 간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수작 이렇게 한자를 써가지고, 수작도 보면 그냥 한자어긴 합니다만 그것도 좀 한글로 치환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표현을 좀 찾아볼 것 같아요. 한번 좀 수작이라 하면은 이제 뭐 뭔가 좀 좋을 수 이런 뜻도 있을 거는 같은데, 그냥 이제 손으로 만들었다 해서 그냥 수작 파우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일요일 동안 생각이 좀 있었죠. 정작 이렇게 해놨는데 뭔가 참가할 곳이 마땅치 않을 수도 있고, 일단 근데 저는 이제 참가가 목적이잖아요. 참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그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시세를 모르거든요. 항상 부딪혀 봐야 됩니다. 일단 다 팔고 오면 제일 베스트인데요. 그러니까 명함도 드리면서 올 거기 때문에 너무 비싸게 하면은 또 좀 부담이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너무 비싸면은 또 혹시나도 지금 부담되지 않으실까. 그래서 아무튼 그냥 매장 가격으로 그냥 일단 한번 팔아보고, 부스비가 예를 들어서 너무 높다. 부스비가 너무 높으면 한 10%는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세 된다는 느낌으로.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6,000원에 팔던 거 7,000원 되든지, 뭐 12,000원에 팔던 거 14,000원, 13,500원? 뭐 그때 가서는 이제 조정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자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부스 가격이 0원이다. 그러면 뭐 0원인데도 있겠죠.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이러면 0원일 수 있죠. 그러면 아마 그냥 저렴하게 판매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좀 목이 좋은 곳이다. 뭐 서면 이런 데 보면 삼성타워 같은 데도 이제 하루 1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한 20% 붙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파우치도 8,000원엔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유동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괜찮을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서. 그러면은 그래도 그럼 저희만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아직 그런 장사는 안 해봤거든요. 그냥 골목길에서 찾아오는 장사는 지금 하고 있지.
대놓고 거리에서 이제 하루 만에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제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이제 근데 저의 방식을 녹여서 이목을 끌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게 이제 그런 입간판이고요. 입간판은 그냥 이제 복조리 자체가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미 주황색 컨셉이 있습니다. 주황색을 좀 믿고요. 주황색이 이제 제가 돈 불어오는 색이라 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조금 막 재미 삼아서 해보면 되겠죠. 자, 이것도 작업하겠습니다. 한 2개 정도 오늘도 작업하고. 그러니까 매주 나가면 조금 힘들 수 있고 그냥 좀 쌓였다 싶으면 가는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로 참가하고 싶은 뭐 그런 게 생겼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뭐 물건 준비해도 될 거는 같고요.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페어는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 거기 참가하면은 그거 3일 다 쓰면 부스비가 그때 좀 비쌌던 것 같아요. 3일 다 쓰면은 그래도 한 6, 70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조그만한 부스가 그 정도고 큰 부스 하면은 엄청 비싸겠죠. 물론 거기는 이제 좋은 거는 이제 화장실 같은 거 다 있잖아요. 화장실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기도 들어오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매점 같은 거 다 있고 그런 게 좋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2명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거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교대 같은 거 하면서 할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은 백스코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단일 참가가 될지 안 될지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아무튼 이제 기억이 안 나고 그래도 좀 큰 데보다는 작은 데를 이렇게 좀 나가보면서 느낌도 좀 공부하는 그냥 편하게 그러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우리가 강남에서 장사한다 하면은 어렵겠죠. 이제 그렇게보다는 그냥 이제 잠깐의 경험을 해본다는 느낌으로 광안리 정도면 진짜 즐겁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게 남자인 제가 만들다 보니까 이게 선호도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남자가 만드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이런 건 소품 예쁘장한 이제 여자분들이 만드시는데 이게 남자가 만드는 제품이다 보니까 엄청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 라벨을 넣었나요? 제가 라벨을 안 넣고 봐온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이 가방에 반응이 있긴 있더라고요. 판매가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반응은 있었습니다. 비쌌던 것일까요? 여기가 좀 안 맞는데 다시 좀 박아줄게요. 됐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또 목이 간당간당합니다. 이게 먼지가 그래도 좀 난다는 소리겠죠. 그래도 이전 실에 비하면 많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이크도 이게 써보니까 딴 분 하는 거를 이제 은연중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을 안 쓰시더라고요. 웬만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특히 촬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단 그런 거 참고해야겠구나 그 생각도 했고, 제가 보니까 32비트로 이게 전송이 되는 그런 마이크였는데 그 기능을 제가 또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정에 들어가 가지고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설정은 아무튼 이제 계속 조금씩 한번 바꿔보고, 이렇게 하니까 마이크가 거의 끝까지도 올라가네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게 음악 볼륨이 지금 보이거든요. 끝까지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도 제가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좀 좋아 보이시지 않나요? 그냥 조금 돈을 조금 뭐 덜 벌더라도 그냥 오래 할 거면은 그게 이제 맞는 거는 같아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요. 항상 그 조금 금액 때문에 망할 수 있거든요. 여태까지 쌓아온 게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허가가 되는지 좀 보고. 아이고, 다 했습니다. 드디어 다 했고, 또 그리고 어제 원단 정리를 하다 보니까 와, 원단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다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학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요. 다들 원단이 산더미입니다. 다들 원단 수집갑니다. 그렇죠? 진짜 재봉한 사람들 다 이제 찬장 열어보면 재산이 막 차 한 대씩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 않나요? 그래갖고 아주 그 보관에 대해서 그 지퍼백 보관은 진짜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와, 진짜 머리 좋습니다. 그렇죠? 역시 아주머니들 생활력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분도 이제 그런 꿀팁을 내가 알아냈다 이러면서 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그건 이제 제 착각일 수 있는데, 역시 라벨을 안 달았습니다. 라벨을 달아야겠습니다. 만져보니까 라벨의 느낌이 전혀 1도 나지 않습니다. 라벨을 잠깐 달아주고 하겠습니다. 여쯤? 아무튼 이렇게 참 서로 도와가면서 장사합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막 장사가 아니고 서로 도와가면서 삽니다. 그렇죠?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아마 이거 컬러별로 다 만들고 나면은 다음번에는 이제 큰 가방 위주로 작업을 하지 않을까. 큰 가방도 좀 있어줘야 또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어르신들이 흰 가방을 안 사신다는 걸 제가 오늘도 이제 좀 많이 느꼈거든요. 다른 가방 뭐 청색, 블랙 이런 거는 다 나갔는데 흰색은 또 안 나갑니다. 흰색은 절대 안 사시는 것 같아요. 조금 좀 젊은 느낌 있으신 분들이 좀 사가시지. 흰 가방은 역시
판매가 어렵습니다. 그냥 안감으로 쓰는 건 안감도 어려워요. 다들 좀 그 누구보다 실용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용적이면서 뭐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금액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난이도 아닙니까? 근데 물론 디자인적인 거에서는 조금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젊은 분들은 좀 감성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팔아보잖아요. 좀 아니다. 그냥 선호하는 가방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람마다 다 틀려가지고 뭐라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래도 화려한 거. 화려한 거 안 좋아하시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민자라든지 끝나면 나중에 좀 쉬면서요 그런 거 좀 찾아볼 것 같아요. 어디에 참가하면 좋을 건지 그런 거 조금 더 알아보고요. 유동인구가 있는 데서 장사할지 뭐 그런 것도 조금 고민 더 해보고 박스는 또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그거 뭐지 플리마켓 책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단부에도 우리가 진열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있죠. 진열장을 또 뭐 사야 될 게 있으면 또 사야 되고요. 그리고 진열을 제가 더 하고 싶다고 아침에 이제 가족 회의를 하면서 원래 오늘 가족 회의를 하면서 팬케이크를 먹으려 했습니다. 근데 워낙 간식이 많아가지고 팬케이크는 이제 내일 먹기로 했고요. 팬케이크를 또 이제 조제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급한 건 아니에요. 근데 웬만하면 빨리 하고 싶었는데 이제 급한 게 아니고 아침에 그러니까 뭐 계란도 구워야 되고 뭐 일 많죠. 그래갖고 재료한다고 아침에 한 2시간은 보낸 것 같은데 팬케이크 못 했습니다. 근데 못 했지만 제가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저 가방 진열 칸을 한 개 더 늘리고 싶다. 이게 좀 구색이 많아야 그래도 이제 팔리는데 좀 좋지 않겠냐. 손님 입장에서는 고르실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이게 넓을수록 좋다. 내가 이제 그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저거 전축을 그러면 치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우치 위에 있는 전축 공간을 치우면요. 이거 지금 구형이고요. 크기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닙니다. 이게 옛날에 어디서 이제 중고로 사오신 건데 그것도 한 8년 전에요. 근데 저것도 지금 마탱이가 가려고 합니다. 마탱이가 뭐 이러니까 좀 그렇다. 아무튼 이제 좀 지지직거리거든요. 그래갖고 누나는 원래 그런 거 음향기구 좋아합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갖고 언제부턴지 계속 저게 지지직거리고 노래가 끊기면서 나온다. 음질도 별로 그냥 안 좋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나가. 그 말 듣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진짜 이제 저는 막귀거든요. 막귀 그냥 막 아무거나 다 듣는 기라 가지고 별 상관이 없었는데 저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그 위에 콜라 칸까지 해서 삼촌이 콜라 회사 다니십니다. 그래갖고 콜라 한정판 같은 거를 한 번씩 가져다 주시는데 그런 거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진열을 하면 되겠다.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가족 회의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가족 회의를 할 건 없고 그냥 이제 가족끼리 커피 마시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는 좀 아무튼 이제 안건을 제시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다들 그런 거를 생각을 평소에 했으니까 이제 바로바로 그런 게 이제 안건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떤 걸 놓을까 했는데 역시 좀 인테리어적으로 좀 그래도 되는 거면서 아무튼 무난한 성능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무슨 뭐 하만카돈이랑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산 게 그건데
마샬, 예, 마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뭐 마샬도 1, 2, 3가 있고 크기도 이제 제일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뭐 그거까지는 이제 모르겠고 전 마샬 3 제일 작은 걸로 이제 구매를 하기로 했고 누나가 이제 면세점 가면서 사오기로 했거든요. 면세에서 사는 게 3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컬러가 이제 블랙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크림 아니면 이제 갈색으로 하려는데 근데 그거 두 개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이제 없는 것 같고요. 블랙밖에 없었습니다. 정 안 되면 블랙이라도 해야겠죠. 괜찮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고 하만 카도는 이렇게 생긴 게요. 그러니까 좀 미래지향적으로 다들 생겼더라고요. 특히 뭐 JBL 사운드라든지.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저희 가게에 저는 좀 안 어울린다 생각합니다. 저희 가게가 좀 그래도 좀 황토 이런 게 뭐 황토가 아니고 사실 황토 페인트를 칠한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페인트 업자셨기 때문에 그런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토 페인트를 칠하고 그다음에 그냥 나무도 거진 뭐 원목 테이블 이런 건 안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냥 그런 인테리어를 생각했을 때는 좀 미래적인 분위기가 생뚱맞게 있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좀 클래식한 분위기, 완전 좀 우드 톤에 유행 안 타는 그런 느낌 있죠. 레코드판 같은 거는 너무 좀 그럴 것 같고 딱 거기 딱 중간이면 됐습니다. 저는 너무 큰 사이즈 뭐 그거는 한 80만 원까지 하대요. 그게 아무튼 그거 뭐지? 또 까먹었다. 마샬 3에 앱튼?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예. 아무튼 제일 싼 거 했습니다. 그냥 35만 원짜리. 이 큰 지출을 또 요번에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가게에 또 이제 도움되는 거 투자한 거니까 그런 건 또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 번 사면 이제 10년 이상 쓰고 난중 가면 그거 제가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딱히 음향기기가 고장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튼 또 새 식구 한번 맞이할 준비는 해보겠습니다. 20일은 넘어야 되니까 이번 달 말이 돼야 그 친구가 올 거예요. 누나가 한 4박 5일 정도로 일본 갔다 온다 했거든요. 친구 집 가서 자고 온다고. 저희가 갑자기 이제 막 그렇게 하면 이제 진열장도 정리가 돼서 가방을 한 2줄 정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은 너무 좀 막지 말자. 창문까지 막으면 가게 답답해 보인다. 그 다음에 청소할 때 문도 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가게 위생은 안 중요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냥 그 전축을 다 치워버리고 그냥 딱 그거 한 개만 놓으면 어떻겠냐. 오, 명안이었습니다. 그쵸? 그래갖고 그럼 바로 하자. 이제 바로 하려니까 시간이 그렇게 이제 많이 걸린다. 해외 직구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조금은 더 찾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다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완전 보자 32비트 비트레이트 뭐 그렇게 지금 또 촬영도 하고 있고 이거를 잠깐만 됐죠. 이제 그게 이 뭐지 까만 색깔 그게 안 보이죠? 그 봉이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촬영하겠습니다. 이 가방들을 그냥 뭐 가볍게 한 2개 정도씩만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뭐 스트링 파우치 만들어 가지고 할까도 지금 생각 중이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제 얼굴만 보여드릴 게 아니고 작업하는 걸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 잠깐만요, 잡았다. 예. 원단이 이제 뭐가 있길래 가위가 있으니까 안 쓰는 거죠. 잠깐만요. 치워버리고 최대한 평탄화를 해서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말고는 제가 봤을 때 자리가 없습니다. 자,
작업을 하던 데라 가지고 어제 이제 2시에 잤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지금 자러 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 기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플리마켓이라는 갑자기 이제 새로운 미션이 생겼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는 결국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저는 이제 일거리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귀여워요. 귀여운 색깔.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방수가 되는. 잠을 안 자니까 얼굴이 원래 하얘야 되는데 시꺼멓죠, 그렇죠? 좀 그런 거 없습니까? 이제 잠도 자야 됩니다. 몇 시고 시간 한번 보고. 12시 20분이에요. 자야겠죠. 그래갖고 저는 당분간은 이제 계속 이런 거만 하고 재단만 하고 어머니께 이제 모든 파우치 작업 이런 건 다 맡길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살 수 없고 그다음에 뭐 조리개 가방 정도는 좀 더 만들어 볼 것 같고요. 좀 싸야겠죠. 싸야 되고 이거는 2가지 방식으로 만들어 볼까도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방 안에 딱 복조리 한 개 딱 넣을 수 있는 사이즈도 있으면 좋을 건 같은데요. 이게 제가 또 해보니까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단추 같은 걸로 탁 찝어줘야 이게 딱 고정이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천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거 그래서 제가 한 번 만들고 나서는 안 만듭니다. 그거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단추도 이제 원단 사이로 이렇게 안으로 넣어가지고 탁 넣어야 되니까 그게 인건비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수공을 손님분들이 이해를 해주실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길거리 가다 그런 거 보죠. 모르는 상황에서 그거 마주치면 이거 왜 이리 비싸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딱 보기에 비싸 보여야 되는 겁니다. 비싸 보여 갖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 공정 같은 게. 그게 실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장사하는데 실력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좀 가격에서 좀 메리트가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중국산 싼 거를 사야 되고 뭔가 타협을 봐야 되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너무 메이커만 고집해서는 또 단가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걸 진짜 반송해서 장사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찾으면 어느 순간 좀 한 개씩 찾아지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그렇고 오늘 참 미식 이야기, 기법 이야기는 한 개도 없이 그냥 썰풀이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완전 저희 애청자분들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도 그냥 브이로그 그런 느낌이고 5월이니까 행사가 많으니까 플리마켓 할 거면 지금이 최적이고 조금 지나면 더 더워진단 말이에요. 그쵸? 땡볕에서 여러분들 한다 생각해보세요. 뭐 백스코 같은 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여름에 들어가면 되겠죠. 완전 여름, 땡여름이나 한겨울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거진 한철이란 말이에요. 오래 못 할 수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금 할 수 있을 때 바로 딱 준비 지금처럼 한 개씩 한 개씩 해가지고 입간판도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러니까 한 5만 원 정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큰 A형 간판 크게 그렇게 만들면 금액 바로 10만 원 나와버립니다. 10만 원 갑자기 나오면 그렇죠. 이거 왜 이래? 잠깐만요. 음성이 안 나왔을 수도 있겠어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한번 딱 카메라를 떨어뜨린 순간 이게 한번 빠졌나봐요. 그래갖고 일단 그렇고 자 아무튼 이제 2, 3주 뒤를 위해서 계속 좀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그럼 빠르면 필드에 나가겠죠. 그러니까 간판 같은 것도 나가려면은 10일 정도 제작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탁상형은 오래 걸리고 기존에 원래 그냥 80cm 1짜리는 하루 이틀이면 바로 칼 배송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리미리 좀 작업은 좀 다 해놔야 됩니다. 해놓고 저는 이게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살 법한 디자인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야기해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을 확 받은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냥 조금 뭐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순간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스텔 톤의 위력을 절실히 또 느꼈고요. 그럼 색깔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그럼 해봤자 민트, 핑크, 라벤더, 뭐 아이보리 이 정도거든요. 크기는 그렇죠. 해봤자 뭐 하늘색 이 정도요. 크기는 안 벗어나는 것 같고요. 해봤자 뭐 노란 색깔 좀 뭐 그 정도 될 것 같고 근데 아무튼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원단 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팔아보고 또 안 되면 그때 또 다시 하면 아무튼 제가 그냥 생각은 많았는데 할 수 있는 거만 한 개씩 했다. 오늘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나중에는 또 생각이 정리가 되면 또 계속 하겠죠. 지금 바로 다 원하는 건 욕심이기 때문에 겪어봐야 됩니다. 아무도 안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개척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각성하고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